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와 시간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강도 높은 제안을 한 지 반나절 만인 어젯밤 오후 9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 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당장 모레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정말 깜짝 발표였습니다. 개각을 비롯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내각은 성과를 연내에 마무리해달라라고 해서 연내까지는 뭐 인사 안 하겠구나 라고 했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역시 좀 순방 다녀와서 어떤 회견이 있어도 있겠구나 했는데 당장 오후 9시 좀 넘어가지고 기자회견이 성사됐다라는 우리 TV조선 취재 기자의 아주 발빠른 그런 취재가 있었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밤중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요구 하루가 지나기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그 패턴으로 보면 결정이 잘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달 말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되더라도 그거를 한밤중에 이렇게 발표하는 일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동안의 패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한밤중에 심야에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발표합시다라고 누군가 건의했을 때 대통령께서 수용했으니까 그 밤에 한밤에 그랬겠죠.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형성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 수위를 좀 높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후속으로 나온 것은 끝장 회견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질문 받다가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이제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도 지금까지 패턴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승부사 기질, 이준석 대표를 가서 끌어안는 그 모습, 그 장면 한 커트. 그다음 날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대로 지하철역 앞에 가서 인사하는 네. 그 모습. 그다음에 대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연 그게 되겠느냐, 꼭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 속에서도 단일화를 막판에 성사시켰던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에 잘 보이지 않았었던 것인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번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깜짝 오히려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수위가 높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오히려 한 발 더 뛰어넘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민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 당하시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호 대변인 말씀처럼 당내에서는 실제로 깜짝 놀랄 만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일단 시기를 예상보다 당겼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결심을 하셨으니까 당긴 거라고 보고, 아침에 좀 이렇게 돌려보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 당에서 요구한 것 이상의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걸로 보면 네.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특히 이제 여당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한다. 아마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봐요. 예. 그러면 당에서 먼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특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대통령이 한밤중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결정한 배경, 용산 참모들과 여당 중진들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직후라고 합니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요,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전향적으로 좀 수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야 되는 요구사항 중에 어제 한 대표께서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전까지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답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진 의원님들 좀 의견 들으셨는데 당에서 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한테 강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신 걸까요? 그런 목소리를 듣고 계셨고 저도 어제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가급적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최종 결심을 하셨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네. 다만 이번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와 이런 뭐 용산 가서 나눈 얘기를 공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혹시 그 전에 추경호 대표님이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좀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소식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날에 열린다는 공지를 따로 대통령께서 받은 게 있으셨을까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추 대표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면담 직후에 만찬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그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에 또 따로 용산을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 대표가 한동훈 대표 쪽 주장에 힘을 실어가지고 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바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지금 굉장히 좁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당 내에서 이전에는 친윤 친한으로 갈라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친윤 친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먼저 해결책을 내고 지금 그 순서의 차이 속도의 차이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해를 같이 하기 시작했다.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도 마찬가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한 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분도 자기가 어떤 안을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건설적이진 않아요. 지금 뭐 똘똘 뭉쳐서 그냥 분란 만들지 말아라라는 건데 이거는 해결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어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 수준에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찾아간 것은 한 대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네. 당과 정의 이해가 굉장히 좁혀졌다.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신속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이제 마음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정도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발표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게 네. 거기에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제 밤에 속보로 나왔다는 거는 한 시간도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와닿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